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35번째 시간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것은 5행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입니다. 근데 2022년 올해 6월 새벽 하늘에서 이 수, 금, 화, 목, 토를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40년 9월이나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로 관전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번에 관측 포인트가 뭐냐? 5월 30일 날 목성하고 화성이 반전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성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현재는 목성이 화성 밑에 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5월 30일 날 만나고 이제는 목성이 올라가고 화성이 내려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022년 5월 26일 새벽 5시 상황입니다. 해는 아직 동쪽에서 안 떴습니다. 수성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은 뭐 있으나마나죠. 안 보이니까. 여기 금성이 있고 달이 있고 목성 화성이죠. 여기 해왕성 있으나마나입니다. 토성 지금 현재 26일 새벽 5시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목성과 화성을 잘 보십시오. 자, 이틀 뒤로 갑니다. 목성과 화성이 만났죠? 5월 28일 새벽 5시에 만나게 되고 5월 30일에는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화성과 목성이 포개졌죠? 그럼 이틀 뒤에 6월 1일에는 이제 목성이 더 올라가고 화성이 앞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 6월 5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방금 보신 장면을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수성은 행성 중에서 가장 빨리 운동합니다. 당연하죠. 수성은 88일에 해를 한 바퀴 돌고 뭐 토성 같은 건 30년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토성은 밤하늘에서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수성은 공전주기가 88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를 석 달이면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 근데 토성은 공전주기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에서도 토성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수성의 위치를 현재 보세요. 이게 5월 26일입니다. 지금 수성이 여기 있죠. 수성이 여기 있는데 바로 해 옆에 있어요. 물론 아직 수성과 해가 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수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26일에는 수성을 볼 수가 없어요. 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수성의 위치를 보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어떻게 보내나 봅시다. 이틀 지나면 여기 이틀 지나면 지평선 위로 올라왔네요. 이틀 지나면 올라오고 이틀 지나면 올라오고 이틀 지나면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죠. 연속으로 보시면 매일 새벽 5시에 봐도 이렇게 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수성이 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 6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머지 4개는 항상 잘 보이니까 6월 17일이 가장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수성이 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우리가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나머지 4개는 잘 보이고. 그럼 한번 볼까요? 수성이 언제 제일 멀어지나? 지금 중간에 열흘 정도 확 건너뛰긴 합니다. 너무 변화가 적으니까. 그러나 6월 17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수성을 잘 지켜보세요. 이틀 여기서 열흘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 6월 16일이죠. 6월 17일. 네, 이 상황에서 이 해와 수성 거리가 제일 멀단 말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매일 같은 새벽 5시에 보면 수성이 도로 내려갑니다. 잘 보세요. 18일, 19일 수성이 다시 해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수성이
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느냐? 수성이 사실은 해를 이렇게 원궤도로 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궤도로 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해가 있으면 수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초에 수성이 해로부터 이렇게 왔다가 최대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수성의 해의 서쪽이죠. 수성이 해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더 먼저 뜨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 각도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서쪽으로 최대 떨어진 각도.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이름만 배우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수성은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지평선 위에서 이렇게 한번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5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만 보이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4성과 함께 5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만 6월 달에 쓱 올라왔다가 17일 날 해로부터 최고 많이 떨어지고 다시 또 내려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6월 17일 해서 가장 멀어진다. 서방 최대 이각이다. 해로부터 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5월 26일입니다. 수성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틀 뒤 계속 멀어졌다가 지금 가장 멀리 멀어졌어요. 그 다음은 날짜가 지나면 수성이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수성이 이렇게 해를 도는데 최대한 이쪽 옆 이렇게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는 원운동을 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래서 수성이 이 공전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성의 이름이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영어로 허미스가 뭐냐면 신들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름을 따라서 뭐 수성이 머큐리, 뭐 비너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머큐리가 헤르메스고 헤르메스가 왜 신들의 사자냐? 이렇게 빨리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심부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가방 상표가 에르메스죠. 그게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품 이름도 하늘의 천체 이름을 가지고 줘야 좋습니다. 그 다음 달은 하루에 13도씩 동진합니다. 13도면 엄청난 거리예요. 꽤 큽니다. 그러니까 동진한다는 말은 달이 해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거의 한 반뼘씩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달이 접근 안 했다가 6월 18일에 오행성이 바로 이제 오행성에 접근해서 이제 열병을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6월 18일 하늘로 가볼까요? 지금이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인데 아직 달이 없죠? 달이 오른쪽에서 옵니다, 지금. 그래서 6월 18일이 되면 드디어 달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달 입장에서는 이쪽이 동쪽이죠. 달이 지금 남쪽 하늘에 떠 있는데 이제 동쪽으로 하루에 13도씩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왜 제가 열병이라고 했느냐?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다 만나요. 그 며칠 날 만나놔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일 날이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이렇게 끼어 있는 날이죠. 그 전날이 되면은 달이 이쪽으로 도망가 있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달이 토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목걸이처럼 끼는 것은 18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성을 보기 제일 좋은 날은 17일이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을 잘 보세요. 현재 6월 18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새벽 5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이렇게 낮이 되고 밤이 되지만 새벽 5시가 되면 다시 또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5시 상황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자, 6월 18일 새벽 5시에 달이 여기 있는데 다음날 6월 19일 날 달은 어디 있을까요? 네, 토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달이 토성을 만나게 됩니다.
20일은 여기쯤 오겠죠? 예, 볼까요? 예, 이쪽 자꾸 동쪽으로 13도씩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21일이죠. 해왕성이랑 접근했지만 해왕성은 안 보이니까 소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2일이 되니까 목성이 달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22일 새벽에 나가서 달 위에 있는 밝은 별이 보나마나 목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23일에는 화성을 만나네요. 달이 화성을 만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거의 없어요. 2040년이나 되어 있습니다. 자, 24일 달이 여기 왔어요. 25일 천왕성이랑 만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천왕성이 안 보이니까. 26일 달이 드디어 금성하고 접근했습니다. 네, 이제 금성을 지나가죠. 27일. 이 정도면 수성하고 접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근데 현재 이때 수성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금 있으면 달이 너무 가늘어져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6월 28일. 네, 이 정도 달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6월 29일. 네. 30일. 달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행성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수성이 태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되면은 수성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성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빠른 속도로 금성이 또 이제 태양 쪽으로 사라져서 결국 오성치루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18일 날 달이 접근을 해가지고 오행성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해랑 있다가 6월 18일부터 이제 열병을 시작한다 이거죠. 내려오면서 하나씩 만나는데 19일에는 토성을 만나고 22일에는 목성을 만나고 23일에는 화성을 만나고 26일에는 금성을 만나고 27일에는 수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매일 새벽 5시에 봐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름 껴서 못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오늘 제 이 화면을 잘 보시고 그날 뭘 자기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번 종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5월 26일, 5월 28일, 5월 30일, 6월 1일, 6월 3일, 6월 5일. 그다음 여기서 너무 지루해서 열흘을 건너뛰었어요. 자, 6월 16일, 6월 17일, 예, 이게 수성이 지금 해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6월 18일, 6월 19일, 예, 달을 보세요. 예,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목성 접근, 6월 23일 화성 접근, 24, 25, 26, 26일 금성 접근, 27일 수성 접근, 예, 이제 가늘어져서 안 보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그런 대로 오성이 보이다가 수성이 어차피 해로 접근하면서 사라지고 금성에 곧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6월 18일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껴있는 순간을 상상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일부러 백두산에 그려놨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통은 이 순서가 이렇게 태양계 그 공간 분포처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꼭 이 수금, 화목토 순서로 배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행성 배열은 지 맘대로 됩니다, 이게. 근데 이번 거는 묘하게도 원래 태양계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더 교육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태양계 배치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이렇게 거의 한 줄로 쓰고 지구만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공전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만 옆으로 빠져 있으니까 지구에서 보면 태양 옆에 수금, 화, 목, 토 순서로 늘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도 여러 번 설명해서 오늘은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바로 단군세기 나오는 우리 기록이다. 무려 3,700년 전, 4,000년 전 천체 관측 기록이다.
여기서 무진호 10년이 BC 1733이고요. 이게 오성이 뭡니까? 오성이 수금화목토고. 요새는 이제 취루 자체가 모였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두 천문학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이 단곤색이라는 책 기록을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라. 그런 논문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별바라기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별바라기를 가지고 BC 2734 7월 그 오성치루가 있었을 때 돌려보니까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서산에 이번에는 저녁이니까 이렇게 늘어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순서는 엉망이죠. 화, 수, 토, 목, 금이에요. 천왕성은 있으나만하고. 예, 항상 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서로 늘어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금성이 제일 가깝네요. 목성이 있고. 그래서 오성치루는 이렇게 배치됐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제대로 관측한 것이다. 다시 백두산에 이쁘게 그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오성치루의 모습이다. 요게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6월 18일 상황인데요. 6월 18일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동양의 28수를 표시했습니다. 28수를 표시했더니 여기 루가 거의 중앙에 있더라. 그래서 이 현상을 오성치루라고 불러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원래 오성치루가 치 모였다, 루에 모였다. 루라는 별자리 주위에 모였다.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이죠. 예. 이것은 올해까지 식민사학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다. 그래서 이번에 행성들을 관측하시면서 오성치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관측을 놓치면 2040년 9월 9일이나 오행성이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닥다닥 모여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40년 9월 9일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이렇게 마치 달을 따라서 5개 행성이 그 어미오리 달을 따라서 우리 새끼 오리들이 소풍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한 뼘 안에 모입니다. 2040년 9월에는 놀라운 오성 결집, 오성 집결 현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리나잇이라는 미국 그 천문 소프트웨어 가지고 똑같은 하늘을 봤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 서산에 해가 질 때 여기 달 뒤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오리 새끼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 9월 9일을 앞뒤로 틀림없이 오성이 모이게 됩니다. 참고로 2035년에는 북한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이 선은 동경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개기일식을 보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2035년 평양이니까 나라가 통일돼야 되겠죠. 뭐 설마 2035년까지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2035년 이 개기일식을 보고 그 2040년에 이 오성 결집을 보면 아마 이제 인생을 하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와 함께 전국 한 너댓 군데에서 이 오행성을 관측하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확정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어서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거의 확정됐는데요. 서울에서는 6월 18일 날 새벽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노을공원에서 새벽에 관측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그 행사 지역은 부산, 전주, 대전, 서울을 중심으로 뭐 호남지방 하나, 영남지방 하나, 중부지방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 달은 오행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